자,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, 내 친구 중에 한 명 족발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서 혼자 주문받고 요리합니다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중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좀 있겠죠?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에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.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장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, 내 친구 중에,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꼭 있을 겁니다. 아니면 내가 장사한다거나. 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일하시면서 좀 심심함 달래기 위해서 라디오처럼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요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족발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족발은. 왜냐하면 족발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족발이 좀 수작업이 많거든요. 족발을 보통 간장에 재워가지고 삶고 썰고 좀 재료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요. 다른 요리에 비해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근데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족발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? 족발이 자주 시켜 먹기엔 좀 부담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비싸요. 아무리 소로 주문해도 3만 원 넘습니다, 요즘에. 대로 하면 거의 5만 원 돈이고 한 옛날에 한 2만 원, 2만 원, 한 5천 원 중반대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소자 시키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아무리 보통 중짜는 시켜야 되는데 중짜 시키면 배달비까지 포함한다고 쳤을 경우에 거의 4만 원 돈이에요. 한 끼 4만 원. 비싸죠. 보통 족발 시키면 족발 그 다리, 발바닥 달고 다리하고 이제 썰린 거하고 그 세트하고 쌍추, 무말랭이, 그리고 새우젓, 그리고 쌈장, 깻잎, 그리고 막국수 이렇게 해서 아마 올 거예요. 아마 시켜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늘하고. 근데 그게 양이 막 엄청나게 풍성하진 않아요. 먹을 만한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족발이 맛있긴 맛있거든요. 족발 그리고 김치가 맛있어요. 족발이. 족발이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족발 먹을 때 약간 보쌈처럼 먹잖아요. 보쌈처럼. 그 보쌈 같은 여러분 그 와라머니 보쌈이나 노비노 보쌈 먹으시 아시겠지만 고기가 맛있다기보다는 고기랑 같이 이제 쌈 싸 먹는 그 김치가 맛있어요. 김치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배추김치하고 좀 맛이 나는 게 좀 매콤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실비김치 있잖아요. 그 맛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좋아하는데 아무튼 족발 음식이라는 게 개인이 시켜 먹기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좀 비싸기도 하고. 올해도 아마 족발 음식 값은 또 오르겠죠. 식자재비가 오르기 때문에. 근데 와, 족발을 혼자 한다고요, 이거를? 혼자 가능한가 이게? 족발이 보니까 족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족발 이제 그 삶고 양념 간 하고 거기도 재료 엄청 많이 들어갔던데 그 간장 양념 거기다가 이제 족발 삶고 재워서 삶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리고 야채 썰고 그 김치도 썰고 마늘도 썰고 어 여러분 아시겠죠? 족발 사면 족발만 있는 게 아니라 족발에 들어가는 이제 밑반찬이라고 하죠.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사이드 메뉴가 많잖아요. 그게 다 보면 썰려가 나오잖아요. 그게 뭐 기계에서 썰린 게 아니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족발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아마 직접 써신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노동강도 많이 잡아먹거든요. 음식을 만드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개별적인 이제 밑반찬까지 다 썰려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혼자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정말 대단하시네요.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중 한 명이 여러 의 식당을 운영했는데 최근 코로나 여파부터 시작해서 장사가 하락세로 접어들더니 폐업도 안 되고 주방 홀 직원도 다 내보내고 3년쯤부터 와이프랑 둘이서 운영. 친구는 주방, 와이프는 홀 담당. 근데 아침 8시 출근해서 집에 오면 12시 되고 아이들 중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냥 방치 수준.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식당 장사 너무 어렵구나. 힘들기도 매한가지 버티는 것도 대단해 보입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보통 족발 장사가 홀 장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배달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빙 하시는 아줌마들 필요가 없으니까 다 내보내고 이제 부부끼리만 한다는 거잖아요.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.
여러분 족발 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게 하는 곳은 없어요. 족발 가게가 굉장히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넓어요. 보통 그 보쌈집처럼 홀 장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로나 때 이게 되려 독이 됐어요. 왜냐하면 모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그럼 홀 장사하는 곳은 타격이 컸어요. 족발집도 좀 타격이 컸을 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돌리다 보니까 막상 와서 먹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홀 직원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다 보내고 와이프한테 이제 홀 보게 하고 자기는 주방에서 일하고. 와. 근데 배달 장사도 요즘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보기 힘든 게 확실히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좀 작년 대비 적게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원래 겨울이 배달 특수거든요. 왜냐면 겨울이 춥잖아.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요. 귀찮기도 하고.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옛날처럼 막 콜이 많지 않대요.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부담스럽죠. 음식 가격이. 요즘에 식자재나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죠. 라이더도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지 다 많이 벌지는 않아요. 전부 다 많이 벌지는 않아. 라이더도 요즘에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래서 잘 버는 사람 잘 버는데 못 버는 사람 못 벌어요. 왜냐하면 생각해봐. 라이더 그렇게 많아도 배달 콜수가 적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콜사라고 하죠. 콜이 없어지면 그분들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잖아. 지나가는 사람한테 배달시켜봐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. 그래서 족발 하시는 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네. 그래도 오래 하신 거 보니까 맛집인가 봐. 좀 맛이 있는 집인가 봐요. 맛이 있는 집이라서 좀 매니아층이 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고정층이 있다 보니까. 와, 근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. 와. 그럼 근무 시간만 16시간이네요? 하루 16시간. 근데 여러분, 이런 식당은 문제가 뭐냐면 쉬운 날이 딱히 없어요. 주말엔 더 못 쉬워요. 왜냐하면 이 먹는 장사는 주말에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. 주말이 피크입니다. 남들 쉴 때 오히려 일을 해야 돼요. 남들 쉴 때 쉬어버리면 오히려 매상이 더 안 나와. 그래서 주말에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.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없겠네요. 어떻게 보면. 저렇게 16시간도 식당 내내도 이제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자기 바쁘잖아요. 식당 일이 절대 널널하지 않습니다. 거의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도 좀 들고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굉장히 심해요.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, 남편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을 겁니다. 계속 칼질하고 그리고 족발에서 계속 썰다 보면 저게 아무리 족발이 삶았다 하더라도 칼이 막 이렇게 막 그냥 힘 안 들이고도 썰리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손목 허리는 무조건 아플 겁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루 16시간 동안 일한다고 하잖아요. 16시간 가게에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쉬겠죠. 대부분은 가게에 열릴 테고. 주말까지 일을 하고. 근데 그렇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두 명 다 합쳐가지고 순이익이 한 1,000만 원 정도 나오면 그건 다행이죠. 근데 1,000만 원 나온다 치더라도 이거 최저시급 계산해보면 요즘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최저시급이 거의 돈 더 많이 버는 격이야. 한번 생각해보세요. 하루 16시간. 그리고 한 달에 한 30일 중에 28일 일이래. 그러면 순수 근무 시간만 해도 한 440, 50 됩니다. 그 근무 시간만 하더라도. 여러분, 대한민국 직장 중에 한 달에 한 400시간 이시키는 데 있습니까? 400시간씩 근무해 본 적은 있어요. 한 300시간도 없죠, 여러분. 300시간 넘어가 버리면 혹사한다고 하잖아. 근데 지금 식당 일하는 걸 계산해보면 한 달에 두 번 쉰다고 했을 경우에 16시간. 16시간 중에 이제 30이 빼고. 그러면 30이 빼면 448시간이에요. 448. 이걸 최저시급만 계산해도 한 450. 근데 뭐 잔업고 이런 거 빨간 날까지 다 하면 500이죠, 500. 그래서 부부끼리 저렇게 해서 이것저것 떼고 다 떼고 제비까지 다 하고 나서 1,000만 원 정도 남아야지.
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요즘에 자영업자 중에 순이익 있죠, 순이익. 가게 순이익이 한 500만 원 이상 남겨 먹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한 데도 있잖아요. 저렇게 하고도 뭐 한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 찍으면 정말 잘 되는 곳이에요. 정말. 요즘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가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순이익이 중요해요, 순이익. 사람들이 대부분 매출로만 따지거든요. 장사 잘 안 해본 사람들이. 어떤 사업이건 간에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순이익이 중요해요. 마진.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뭔가 장사 같은 것도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마진이 얼마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왜냐하면 요즘 마진 같은 것을 많이 남겨먹기 힘들어요. 워낙에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. 뭐 족발 같은 것도 이제 배달시켜 먹으면 배달 어플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배달 광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 우리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배달 그 어플 광고비도 내야 되고. 그리고 배달 라이더한테 시키면 또 배달 라이더 인건비 줘야 돼요. 그리고 요즘에 또 재료비가 많이 비싸요. 요즘에. 돼지고기도 많이 비싸고, 돼지고기 많을 것도 없고, 채소도 비싸. 육류가 특히 가격이 많이 비싸요. 재료비가 많이 들어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이 못 남가 먹어요. 예를 들어 뭐 장사 같은 거 뭐, 달 매출만 3천만 원 찍고, 야, 이 사람 돈 많이 벌긴 생각하잖아. 근데 저렇게 해도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1000만 원 안 남아요, 절대 한. 500도 안 나는 경우 있어. 네. 그래서 요즘에 장사에서 뭐 순이익으로 월천 이상 찍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, 여러분. 근데 저렇게 해도 있잖아요. 막 저렇게 만약에 뭐 저렇게 부부끼리 쇠가 빠지기 이랬는데 뭐 순이익이 600 안 넘잖아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. 아, 저럴 거면 가게 접지 왜 안 하냐. 근데 접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. 접고 싶다고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아니, 가게 인수하러 와야 접는 거잖아요. 여러분, 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, 요즘에. 접고 싶어도 못 접어서 하는 것도 많아요. 왜냐, 접으려면 여기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.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장사 말고 딴 일을 안 해봤잖아요. 뭐 장사 말고 접고 다른 일 한다고 해도 다른 일 한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게 없잖아. 장사 말고는 다른 건 안 해봤으니까. 그러니까 뭐 직장 구하기도 요즘에 힘들잖아요.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택배 상하차도 요즘에 뭐 서로 하겠다고 난리라면서요. 그런 상황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 일이 엄청 힘들고 뭐 이인이 많이 안 남는 걸 하더라도 쉽게 접지 못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맞습니다, 부단이. 오히려 방문 포장 더 좋아요. 왜냐하면 방문 포장 해버리면 뭐 배달 뭐 도착해서 뭐 물건 제대로 못 갖다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. 스트레스가 덜단 말이에요. 그냥 주기만 하면 갖다 주기만 하면 뭐 음식이 언제 도착하냐 이런 전화가 안 와요. 뭐 배달 아이들이 중간에 음식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 자체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남아요. 그게.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주는 게 이윤을 봐서도 더 남습니다. 왜냐하면 배달 인건비를 안 주는 거잖아.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게 입장이 좋죠. 아무튼 요즘에 장사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은 서로 좀 위해주고 하세요. 많이 싸우시던데 예, 부부끼리 장사하시면 많이 싸워요. 많이 싸우는데 서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어깨를 주물러 가면서 이 위기를 잘 타파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